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점화식의 내용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수학적 귀납법을 푸는 방법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돼. 그래서 그 두 가지 설명을 오늘 다 맞춰버릴 거야. 그래서 근데 점화식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점화식에서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점화식 내용 중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애들하고 등비 수열을 이루는 애들은 내가 설명을 안 할 거야.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지? 간단하게 정리만 살짝 해보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 문제에서 이제 요걸 주잖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뭐 3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차가 일정하게 주는 거 등차 수열로 나오는 거고 또는 어떻게 표현이 돼? 뭐로 표현해? 2배의 a의 n 플러스 1 가운데 항은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이렇게 줄잖아. 그치? 이게 보이면 얘는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줘? a의 n 플러스 1 이거는 뭐 2 곱하기 an 이런 식으로 주잖아. 공비가 2다.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마찬가지 항 3개짜리로 가게 되면 가운데 항 a의 n 플러스 1에 제곱을 해주면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뭐다?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도 나오고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거를 요렇게 직접적으로 안 주고 요거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애로도 나오기도 해. 근데 그거는 너네가 맞춰서 뭐 얘가 분수 형태로 나와 있던 곱셈을 해보든 크로스를 해보든 요런 형태가 나타나면 얘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해서 너희가 풀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고 자 개차 수열이 나오는데 너네가 원래 개차 수열이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하는 값이 크지는 않아. 뭐 A7항을 구해라 라든지 뭐 A10항을 구해라 라든지 집어넣어도 풀 수는 있지만 사실 개차 수열 식을 알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잠깐 할 거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개차 수열이라는 거고. 자, 개차 수열 같은 경우는 자세한 설명은 요거지. 기억 나나? 니네? 네. 나고 있지. 그럼 개차 수열은 일반항 AN 어떻게 해서 구해줘? 얘가 이렇게 나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요 차가 수열을 이루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수열 BN 요거를 이룬다. 해서 이제 수열이 나온다. 그럼 일반항 AN을 구할 때 일반항 AN은 어떻게 해서 구해? A1 초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요거 이제 개차 수열로 해서 구해주면 바로 식이 나온다. 두 번째. 자, 개비 수열이 있었어. 개비 수열. 자, 개비 수열은 이제 이 B가 또 수열을 이루는 케이스인데, 문제에서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A의 n 플러스 1, 요 항이 AN 곱하기 뭐 FN 해서 어떤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얘가 분수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분수가 아닌 형태로 나오기도 해. 간혹 집어넣어보면 얘가 팩토리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나중에는 이제 한 번에 그냥 보고 딱 풀어버려도 상관은 없지만, 요거를 요렇게, 이제 수열에선 요게 성립한다는 거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FN이다. 이렇게 될 거고, N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차수를 하나를 낮췄어. 그러면 AN 나누기 A의 n-1로 갔다. 그러면 여기도 차수가 낮아질 테니까 F의 n-1이 나올 거고 이걸 갖다 집어넣은 값. 쭈루룩 가서 뭐 A3 나누기 A2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FN이 이 분모에 있는 요 N하고 똑같이 가잖아. 차수 자체가. 그럼 얘는 쭈루룩 곱해지다가 F의 얼마까지? F2까지 오게 될 거고. 그다음 마지막 항 A2 나누기 A1까지 왔다. 그러면 얘는 F1이 된다. 자, 그래서 좌변항도 쭉 지울 수 있는 건 다 지워질 거고 이렇게 지워지고 우변항 같은 경우도 n에 대한 식이 약분이 돼. 이렇게 약분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약분될 수도 있어.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A의 n 플러스 1의 값은 A1 우변 넘겨서 이거 곱하기 FN부터 땡땡땡 해서 F1까지 곱해진 값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 여기에서 차수를 하나 낮춰서 일반항 AN 구해내. 일반항 AN은 A1 곱하기 F의 얼마부터 나와? 그러면 N-1부터 해서 F1까지 나오는 애가 생기는 거지. 얘가 이제 개비수열을 푸는 방법. 자, 세 번째.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세 개짜리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 뭐 a의 n 플러스 1 요거의 값이 pan 플러스 q. 자, 요렇게 생긴 꼴 봤었을 거야, 아마. 그지? 요렇게 생긴 꼴이 나와. 자, 요렇게 생긴 꼴이 나왔다. 얘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갖다가 대입해서 풀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 푸는 방법을 익혀두면 좀 되게 빠르게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거든. 이건 내가 예제로 하나씩 보여줄 건데 지금 내가 알려주는 방법은 책에도 없어. 어떤 영상에도 없고 어떤 책에도 없어. 왜냐면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 이 푸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수업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빠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걸로 내가 만들어 버렸어.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 꼴을 바꿔주는데 이렇게 바꿔줘야 돼.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수열의 의미는 뭐냐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얘네 계속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 그지? 이 같은 형태. 왜냐면 n 값이 변하면서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꼴이 되려면 여기도 p에다가 an 마이너스 k 꼴이 돼야 돼. 이렇게. 요 꼴을 만들어야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가냐면 얘가 원래는 치환이 들어가는 거야. bn 얘가 bn 플러스 1이다. 그럼 이거 봐봐. 이 식이 이렇게 되거든.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이 되잖아.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이니까 여기서 bn 내가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초항 b1 곱하기 p의 얼마야? n-1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bn이 누구였냐면 an-k가 지금 bn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요거를 구하는데 마찬가지 b1의 값도 얼마야? b1은 a1-k야. 어차피 상수값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일반항 an을 구하게 되면 일반항 an은 b1이니까 a1-k가 될 거고 곱하기 p의 n-1승에다가 k가 넘어가서 플러스 k 해서 얘가 답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k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자, 그거를 문제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우리 책에 문제가 있는데 보자. 어딨냐? 내가 아까 본 거 같은데. 여기에 하나 찾았던 것 같은데 왜 안 보이냐? 우리 책에는 없나? 이거 안 보이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써줄게, 예제를. 어딨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보여? 14번. 14번? 있어? 잠깐만. 14번? 14번도 있네. 그걸로 갈까? 14번? an 플러스 1은 2에 an에다가 플러스 전개해 놓으면 4인가? 맞아? 4지? 일반항을 이제 직접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원래는 이거를 만들거든. 이 앞에 개수 2로 묶어서 전개해서 다시 쟤를 맞추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풀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k라고 두고 2배 an 마이너스 k 해갖고 전개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k 쟤 넘어오면 마이너스 k가 되고 이가 4니까 k값 마이너스 4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푸는데 그렇게 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개발한 거야. 여기다 x 집어넣고 여기다 x 넣어 그냥. x는 얼마야? x는 마이너스 4지.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4니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드는 거야.
2배의 an 마이너스 4. 전개하면 똑같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요걸 볼게. 얘가 이제 bn이 되는 거고 얘가 bn 플러스 1이거든. 한 번에 그냥 바로 갈 거야. 자, 요 수열은 bn이라는 수열은 다시 말하면 an 플러스 4라는 수열은 자, 초항 a1 플러스 4에다가 2의 n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자, 거기 초항 줬어? 초항 얼마야? 초항 2래. 자, 초항이 2다. 그러면 요거는 초항 2 더하기 4하면 6이잖아. 그지? 6이면 3 곱하기 2니까 이거 2의 n승이라고 써도 되지. 이렇게. 그럼 일반항 an 바로 나오죠. 일반항 an은 3 곱하기 2의 n승에다가 마이너스 4. 얘가 일반항 an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거는 요거를 좀 지우고 갈게. 자, 그 다음 거는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점화식은 이제 시험을 볼 때 시간을 잡아먹기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 시간을 안 잡아먹고 풀어야 되거든. 내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PA의 n 플러스 2 플러스 Q의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이제 이 세 개짜리가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자, 세 개짜리가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것도 내가 개발한 건데 어려운 거는 어차피 빠졌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볼 거냐면 n 플러스 2항, n 플러스 1항, n항 있잖아? 그러면 여기 r 빠졌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요거를 x제곱, 이거를 x, 요거를 상수라고 볼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본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p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qx 플러스 r 이퀄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식을 따지는데 왜냐면 이렇게 놓고선 내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x제곱 1차 상수라고 생각하면 판별식 금방 나오잖아. 판별식에 부호는. 그치? 그래서 이게 원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항이 값이 두 개잖아. 알파하고 베타. 그 대표적인 게 내가 누구야? 피보나치야. 그지? 피보나치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든. 피보나치 뭔지 알지? 뭐야? 식? an 플러스 2의 값은 뭐야?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이거든. 그지? 뒤에 있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게 피보나치거든. 그럼 좌변 이항시키면 봐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거든. 실근 두 개잖아. 판별식 d 0보다 큰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고 연립하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줬었을 거야. 겨울방학 때. 기억이 안 나는구나. 한번 보여주긴 할게. 간혹 그거 구해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서술형에 거의 안 나올 거야 아마. 학교에서 안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면 이제 두 개 연립해서 가. 그래서 일단 알고는 있어. 만약에 d가 0보다 큰 양수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두 실근을 갖게 되고 이거는 두 개의 점화식을 연립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된다. 두 번째, d 이퀄 0이 되면 중근 알파가 있지. 그래서 x 이퀄 알파 중근이 나오는 중근은 점화식 만드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 중근을 가지고. 자, 우리한테 지금 시험은 우리 계속 다루어서 나오는 건 이 세 번째 건데 여기서 d를 딱 따졌을 때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왔다. 자, 허근이 나오는 경우야. 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얘가 로테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점화식을 딱 보고 얘가 허근이다. 그러면 로테이션 반복되는구나. 바로 갖다 집어넣어서 몇 개씩 반복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걔를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책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 자, 보면 자, 근데 그 17번처럼 지금 17번 봐봐. 일단 듣고 해. 자, 17번. 자, 보면 자, 걔를 판별식을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있는 애가 어떻게 돼? 자, 상수항 제끼고 생각해 봐봐. 그냥 d 0보다 어때? 0보다 작지. 걔는 뭐야? 반복되는 거야.
로테이션은 쭉 돌아간다는 얘기야? 묻지 마. 근데 상수항은 왜 제끼는 거예요? 그것도 묻지 마. 예? 효과는 빠진 거예요. 빠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방법 자체가 원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한번 보시면 아니, 보여주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피보나치를 설명을 잠깐만 해줄게. 한번. 혹시 모르니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한번 해줄게. 자, 피보나치 수열은 an 플러스 2의 값이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요거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일반항. 자, 이거 일반항을 구할 때 이렇게 쓸게. 자, 예를 들어서, 자, an 플러스 2 좌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거 이퀄 0이다. 자, 요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라고 하고 시작을 해. 이거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요 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두 개 연립이 들어가는데 수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같은 모양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 양쪽이 전부 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 a의 n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자, 알파의 an 플러스 1. 이거의 값이, 자, 베타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n. 이렇게 만든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씩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의 an 플러스 1 이거의 값이 알파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an 이렇게 만들어. 자, 이렇게 돼서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거든. 자, 연립을 하는데 요거에서 지금 요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놨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1이야. 근데 요것도 이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만들어졌으면 수열을 한번 구해볼까? 자, 수열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봐봐. 여기 이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 이건 A1 이퀄, A2 이퀄 다 1이거든.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저거는 그냥 뭐. 가정하는 거예요. 뭐, 이거? 이거 가정한 거야. 그거 말고 A1, A2 아니, 원래 그래. 원래 피보나치가. 둘 다 1이야. 다른 거면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 그거 피보나치라고 안 부르지. 자, 여기에서 수열을 구하면, 자, 봐봐. 여기 생긴 형태, 원래는 이제 치환을 들어간다고 했지. bn 플러스 1로 치환을 들어간다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 자, 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요 수열을 통째로 구할 거야. 어차피 등비 수열이잖아. 그래서 요 수열 통째로 구하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n 이 수열은 자, 초항이 어떻게 돼? 초항은 A2 마이너스 알파 A1이거든. 둘 다 1이라고 했잖아. 그거 얼마야?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1 마이너스 알파지. 왜 베타야?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인데. 그러니까 이걸 먼저 쓰라고. 자,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 베타의 몇 승이 된다? n 마이너스 1승이 된다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1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이기 때문에 얘가 베타의 n승으로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밑에 걸로 해서 구하게 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an 이거의 값이 1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의 n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되니까 알파의 n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개 수열을 어떻게 해주냐면 빼주는데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뺄 거야 이렇게. 그 an 플러스 1은 날라갈 거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이거의 an이 되고 여기서 빼주면 알파의 n승 마이너스 베타의 n승이 된다. 자, 그래서 일반항 an을 써줄 때 어떻게 써주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분의 알파의 n승 마이너스 베타의 n승이라고 써주고 단 알파하고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의 두 근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요거 두 개를 해서 연립을 해서 꺼내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하다고 하니까 중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중근 x 이퀄 알파 이걸 가질 때는 연립은 안 해. 연립은 안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a n 플러스 1 이거의 값은 알파의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 n 해서 요 수열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퀄 해갖고 이제 얘를 구하게 되면 요걸로 해서 나오는 일반항이 어떤 꼴이 되냐면 요거 바로 앞에 거 3번 꼴이 돼. 3번 꼴. 그 3번 꼴이 되면 그 3번 꼴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얘를 구해내는 거야. 너희 과정에서는 거의 안 나와. 그치? 그 다음 이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점화식도 있는데 분수 형태 점화식은 지금 이제 거의 안 나와서 근데 분수 형태로 간혹 주어졌을 때 그것도 크로스해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던데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봤었던 것 같은데 왜 다 사라져서 안 보이냐? 아 잠깐만 여기 있다. 그 18번 한번 봐봐봐. 18번. 자, 18번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 지금 거기가 이제 K가 K로 안 주어지고 그냥 상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 크로스로 곱해. 그래서 AN 플러스 1하고 AN하고 둘 다 X라고 놨었을 때 걔가 허근을 갖게 되면 걔도 로테이션, 반복이 되는 애가 나온다. 몇 개씩 반복돼서 이제 그리고 또 팁을 하나 주면 구하는 값이 뭐 A4, A7 이런 애가 아니라 A에 2022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당연히 반복된다는 얘기겠지. 2022번을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지? 그런 거는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이제 독특한 문제들이 간혹 있거든? 그거 하나 풀어볼까? 여기 좀 독특한 문제가 하나 있던데 얘를 한번 풀어보자. 모평기출 35번 한번 풀어봐. 35. 가형이랑 나형이랑 표점 차이가 얼마나? 응? 어떤 차이? 가형이랑 자, 여기 35번을 한번 보면 일단 너네가 요거는 해놨었을 거야 아마. 쭈루룩 아마 구해놓긴 했을 거야, 그지? A1은 0이고 그럼 A2는 얼마야? 0이니까 여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A3는 여기에 얼마? 마이너스 K분의 1이 또 들어갈 거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그 규칙상이 보이지 않아? K 플러스 1분의 얼마 돼? 그럼 여기 2 마이너스 K분의 1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 분의 2, 이거 분의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3으로 올려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면 이게 눈에 안 보여. 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런 방법도 있어 봐. 여기서 이제 A1이 0이잖아. 여기에서 자, 양수 쪽과 음수 쪽이 있을 건데 자, 0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가 A2는 여기에서 이제 A2로 가게 되면 A2는 얼마가 돼? A2 K 플러스 1분의 1이야. 지금 그치? K 플러스 1 이것분의 1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3로 갈 거거든? 자, A3로 가게 되면 자, A3의 값은 이거를 통분을 해볼게. 통분. 그럼 K의 K 플러스 1 이거 분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A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돼? A 4항은 자, 저거 통분하게 되면 K 마이너스 1이 생기지. 맞아? K 마이너스 1. 자, K의 K 플러스 1 이거 분의 K 마이너스 1이 생겨. 맞지? 자,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자, A 이번 5항으로 갈 거야. A 5항. A 다섯 번째 항은 자, K의 K 플러스 1 이거 분의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 왜냐면 야, 이게 그 다음 건 K분의 2일 거 아니야. 그리고 두 개 통분하게 되면 2K, 2K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2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A 6항으로 가볼게. 자, A 6항은 자, 근데 이거 너네가 찾아내야 돼. K의 K 플러스 1 이거 분의 얼마가 돼? K 마이너스 2가 돼. 그지? 자, 그 다음 여기에서 H랑 또 봐봐. H랑 이거는
k에 k 플러스 1 이거 분해 마이너스 3이 돼. 자, 하나 더 가볼게. 자, 여기에서 a 파랑을 찾으면 a 파랑은 k에 k 플러스 1 이거 분해 k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쭈루룩 가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뭘 찾는 거냐면 문제에서 뭐 얘기했어? A의 몇 항이? 22항이 0이 되는 거 봐봐. A1하고 자 여기서 K 이퀄 얼마가 됐을 때 보냐면 이거일 때 봐봐. 왜? 0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 K 이퀄 얼마가 됐을 때? 1이 됐을 때 자 A1이 0이고 A 누가 0이야? A 4가 0이야. 그 3개씩 잘라가는 거야. A7항이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쭈루룩 가면 자, 야 이게 3개씩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 H랑 누가? H7이 누가 0이래? K가 1이 되면 K가 1이 됐을 때 요거에서 보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0이 되면 다시 1로 반복될 거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H랑 0이 되는 거지. 3개씩 텀으로 계속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1부터 해서 21까지도 나올 거니까 A의 22항이 0이 된단 말이야. K1 가능한 거야. 됐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 요거 A6항이 0이 되는 거야. K가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자, 그럼 봐. 요거 잘 봐야 돼. K 이퀄 2가 됐어. 그 A1이 0이고 A 여섯 번째 항이 0. 이거는 지금 5개씩 올라가지. 그럼 봐라. A 몇 항이 0이야 그러면? 11. 그 다음에는 A의 16. 그 다음에는 A의 21. 그 다음에는 26으로 가. 얘네가 0이 나오니까 이 22항이 0이 될 수가 없다고. 얘는 안 나온단 말이야. 왜? 22항 0 되는 걸 안 찾는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 어디서 나오면 K 이거 8로 가볼게. A8. 그럼 K 3일 때 보면 A1이 0이고 A8이 0이야. 자, 7개씩 텀이지. 그러면 A 몇 나와? 그 다음에는 15항 0이고 또 A 몇 항 나와? 22항 얘까지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K3 돼야 안 돼? 얘 되는 거야 지금. 그럼 K1 되고 K3 되고 이렇게 가겠지. 그럼 잘 봐봐. 이제 관찰을 하는 거야. 야 여기에 K1, 2, 3 넘어갈 때 4, 6, 8, K4일 때는 A 얼마에서? 11대. 맞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자, K가 4가 됐을 때는 A1과 A10이면 9개의 텀으로 가니까 22가 0이 돼? 안 나와. 자, K가 5가 돼주면 자, A1하고 얼마가 되겠어? A의 12. 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11이 텀이 되게 23이 0이 된단 말이야. 안 나와. 아, 그러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건 너네가 알 거야. 그치? 그러면 A1 다음 바로 누가 나와야 0이 되는 게 한 개 더 나오는 거야? 22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보는 거지. 4, 6, 8 짝수로 쭈루루루 가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K 값이 이때가 얼마가 되겠냐, 이 얘기야. 10이 돼야 되겠지. 이해돼? 응. K 이퀄 10 이렇게 나와야 얘가 되겠지. 그 다음 거는 어차피 이 텀이 21을 넘어가기 때문에 나와 안 나와? 20이 0 되는 값이 없다. K 10까지가 마지막이다. 1하고 3하고 10이다. 이렇게 나온다. 응? 아유, 어렵게 나와도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틀리면 이건 너네 진짜 봐. 써주면 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해. 이거는 명제가 위에 딱 주어질 거야. 근데 이렇게 명제가 딱 주어진단 말이야. 다 참인 명제야. 전부 다 참이야 그냥. 근데 이제 이 참인 거를 증명을 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게 딱 주어지면 1번 첫 번째 n 이퀄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면 돼. 1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문제에서 특별하게 뭐 n이 2부터다 그러면 2를 집어넣지만 일반적으로 n 이퀄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면 되고 두 번째 n 이퀄 k 이거일 때 자, 얘가 성립한다 라고 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내가. 가정만 해.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 번째로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요거 성립하는 걸 보여줄 때 이 식을 딱 써준 다음에 이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얘를 증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되게 쉬워. 이거는 정말 시험에 나왔는데 틀려갖고 온다. 그럼 너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야. 이건 진짜. 눈 있고 손 있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봐봐. 두 개를 예제로 써놨는데 방정식의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 부등식의 파트가 하나 있어. 근데 이제 혹시 약간의 틀릴 위험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부등식이야. 방정식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 이거는. 자, 봐봐. 풀어볼게. 이 두 개를 그냥 봐. 편하게. 자, 필기 할 것도 없어. 이건 봐봐. 첫 번째, 자, n equal 1일 때 여기 1 넣어. 1항까지 합이니까 좌변항 1이지. 그지? 좌변항 1이고 그다음 우변항도 얼마야? 우변항 2분의 n에다 1 넣었으니까 1 곱하기 2. 이거 1 나오잖아. 그치? 성립하지. 두 번째. 자, 문제에서 요게 성립한다라고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그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해서 n까지 더한 값이 2분의 n 플러스 1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내가 가정을 일단 해주는 거야. 그 세 번째 내가 뭘 해줘야 되냐면, 자, 세 번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그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해서 n 플러스 1까지 더해줬을 때는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 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야, 이거는.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이 가정한 거에서 출발을 해. 자,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다가 얼마를 더할 거냐면 양변 똑같이 더해주는데 n이 아니라 내가 k로 쓴다 그랬지? n equal k가 됐을 때 n equal k가 됐을 때 이것도 전부 다 k로 바꿀게 일단. 자, n equal k일 때 이걸 안 써서 n equal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여기가 k까지 더하고 2분의 k 플러스 1.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식은 구해야 되는 값이 k 플러스 1까지 가고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자, 양변에다가 뭘 더해주냐면 k 플러스 1을 더할 거야.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한다. 그럼 좌변항이 자, 요거에다가 k 플러스 1 더했으니까 좌변항은 똑같이 만들어져. 쭉 가서 k에다가 내가 k 플러스 1을 더해줬다. 자, 이거의 값이 우변항은 여기에다 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k에 k 플러스 1 이거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 똑같이 더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서 위에 거가 나오느냐 이걸 체크를 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내가 k 플러스 1로 묶었어. 자, 그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었다고 해볼까? 자, 2분의 k 플러스 1 이걸로 묶었어. 그 앞에 거에선 k가 남고 이거 위에 거에서는 2니까 k 플러스 2. 얘가 나오잖아. 그치?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증명 끝나는 거야. 여기를 끝났다. 자, 부등식으로 가면 이제 부등식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부등식인데 되게 잘 나와.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이제 논술형에도 많이 나오는 애야. 왜 많이 나올까? 답이 많이 틀리니까. 많이 틀리니까 많이 나오지. 자, 얘는 n equal 얼마부터 들어간다? n equal 2부터 들어간다. 문제에서 준 거 h는 양수고 n equal 2부터니까 첫 번째. 자, n equal 2일 때를 보자. n equal 2일 때. 자, n equal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 이 값은 크거나 같다. 1 플러스 2h보다 얘가 성립하는가? 확인해보면 좌변항 전개하면 1 플러스 얘가 2h 플러스 h 제곱인데 좌우변을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 h 제곱이 하나 더 들어갔거든. 근데 h가 0보다 큰 양수야. 그럼 당연히 얘보단 얘가 크겠지. 맞아? 자, n equal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n equal k일 때 들어가면 1 플러스 h의 k 승의 값이 크거나 같다. 1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KH보다. 얘가 성립한다라고 나는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내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쪽에다 쓸게. 자, 세 번째.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얘가 성립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그 성립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의 값이 크거나 같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로 가지는 않고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 항상 k일 때의 식을 가지고 가. 그러면 좌변항을 기준으로 맞추는데 이걸 만들어내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1 플러스 h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양변에 똑같이 곱해. 자, 그럼 좌변항은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승이 되는 거고 얘는 크거나 같다. 1 플러스 kh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1 플러스 h가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 여기에서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승의 값은 전개하게 되면 1 플러스 h 플러스 kh에다가 플러스 kh의 제곱이 돼. 됐어? 이거보다 얘가 큰 값이야. 자, 근데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전개를 해보면 1 플러스 h 플러스 kh거든? 이 값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값이야. 왜? k는 뭐고? k는 2보다 큰 값이고 h는 양수야. 그럼 당연히 얘가 갖는 값이 플러스의 값을 가질 거 아니냐고. 그럼 요 값은 항상 뭐보다는 크다. 얘는 1 플러스 h 플러스 kh보다 큰 값이 된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비교할 거는 이거 두 개거든. 그 이거보다 얘가 더 큰 값인데 얘는 얘보다 이 값은 얘보다 더 큰 값이니까 당연하게 뭐가 성립한다.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의 값은 크거나 같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얘가 성립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증명한.